오늘 방송 가는 날에 카카오 라이브 진행하고 가는데 참 여러가지 소식들이 많이 나오는 시장이네요. 오늘 자, 지금 참여하신 분들 소리 화면 정상이시면 1번 한번 쳐주시죠. 뭐 지금 많이들 참여 안 하실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뭐 시장이 꼴보기 싫죠. 나도 그래. 그래도 할 건 해야지. 뭐 시장 꼴보기 싫다고 영 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봐야죠. 보긴 보는데 최근에 제가 카카오 라이브를 뭐 진행하거나 이렇게 방송을 한 적이 없는데 늘 똑같은 얘기만 하기도 지겹고, 근데 같은 얘기로만 계속 시장은 내리꽂고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뭐 사실 드릴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대신에 무료방에 멘트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지금은 그 멘트를 목소리로 해드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빠진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작년에 하락할 때도 뭐 비슷한 양상이긴 했지만 작년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죠. 금리 인상이라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오른 만큼 하락한다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유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유이긴 해도 오른 만큼 내린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이제 지난해 주가 지수를 찾아가고 있으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간 이렇게까지 빠질 만한 게 아니었거든. 근데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규모를 알 수 없고 해결 방안도 물음표고 어느 정도 기간이 될지도 물음표기 때문에 딱히 부를 얘기가 없어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해결 방안이 없잖아요. 해결되려면 이게 악재가 그냥 아예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해소가 안 되고 있으니까, 해소가 된다라는 건 전쟁이 멈춰지고 휴전을 하건 종전을 하건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이 넘어가고 있고 각종 대외적인 이런 악재로 인해서 이게 결합되다 보니까 시장이 정말 이렇게까지 빠졌습니다. 이제 지지라인이나 이런 거는 뭐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지라인이든 뭐든 이제 새 판입니다. 기존에 있던 판 다 깨졌어요. 여기에서 있었던 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시장 볼 때 여기서부터 보잖아요. 여기서부터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이전의 판이 다 깨진 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장을 보는 거야. 그래서 2020년 요 코로나 1차 팬데믹 발생했을 때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한 번에 큰 시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여기는 여기까지 제로금리였죠. 제로금리였다가 이제 그 금리를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과정에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고, 근데 이것도 이제 과도한 하락이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로 인한 반발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당연한 자연스러운 조정 이후에 상승은 나오고 조정은 나올 수 있었으나 여기서는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딱 이 9월 달부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국제유가 상승이 시발점으로 이제 트리거로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중동 사태가 계속 확산 상태로 지금까지 있으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내렸어요. 이 상황이 되니까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진행이 됐어요. 뭐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치고 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밀렸죠. 여기서 자연스러운 흐름은 뭐냐면 이렇게 쭉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쭉 상승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를 상단으로 하는 박스권 흐름으로 이렇게 가주다가 내년 초부터 다시 달려주면 되는 거였는데, 여기서
박스 흐름을 타려면 지지라인을 지켰어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내려왔죠. 그러면서 깨졌고, 여기를 바닥으로 한 번 더 마무리로 볼 수 있겠다, 마지막 볼 수 있겠다 했는데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저점이 여기인데, 그 저점마저도 지금 뭐 이거 이탈했다고 봐야죠. 세 판입니다. 이탈했다고 봐야죠, 오늘. 왜냐면 밑꼬리를 달고 있지만 일단 가격적으로는 훼손이 됐으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를 이탈했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한 세 판이 짜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 드린 대로 언제나 바닥을 형성하는 데는 하락하다가 V자로 상승하는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물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가 시장을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2020년 3월 그 1차 팬데믹 때 그렇게 하락을 해야 V자로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해야 V자로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부분이죠. 지금도 이런 느낌이에요, V자. 하지만 그대로 V자로 상승하는 것보다 좀 더 신뢰도를 높이려면 V자 찍으면서 한 번 내려오다가 올라가주는 짝꿍냉이 패턴 쌍바닥이 여기 저점 하나 만들고 여기 저점 하나 만들면서 매물 지지라인, 매물 벽을 하나 만들어요. 밑에다가 지지라인이 더 단단해지는 거죠. 안전장치가 있는 거니까. V자로 가면 문제가 뭐냐면 이전 저점까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공포를 느끼게 되는데, 짝꿍냉이 패턴 쌍바닥을 만들면 이전 바닥에 가면 갈수록 불안감은 느끼지만 하나 더 바닥이 있다라는 안도감도 들거든. 그래서 이제 반등이 더 쉽게 나와요. 그래서 이 짝꿍냉이 패턴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하락을 이때랑 빗대기에는 조금 모호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질병에 관련된 거고 지금은 전쟁에 관련된 거니까. 하지만 비슷한 패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수직으로 내리 꽂았어요. 그럼 V자 반등 한 번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V자 나오면서 짝꿍냉이 패턴까지 함께 만드는 그런 양상이 나와야 돼요. 조정 구간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화끈하게 내렸기 때문에 이때와 같은 급격한 반등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때도 제가 얘기 드렸어요. 이 10월 10일 날 얘기 드린 게 뭐냐면, 만약에 이 10월 10일 찍은 저점을 한 번 더 이탈하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릴 거다 그랬어. 왜냐면 바닥 한 번 만들고 나서 짝꿍냉이 패턴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와주면 짝꿍냉이 단기간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또 걸리는 거야. 한 1, 2주 정도 더 걸리겠죠? 하지만 그만큼 더 확실한 바닥 인식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짝꿍냉이 패턴 쌍바닥 만들면 어떤 패턴이 되냐면, 짝꿍냉이 패턴 한 번 더 만들잖아요? 이러면 내려오던 구간에서 반등하다 저점 찍고 다시 올라갔다가 저점 찍고 올라가게 되면 역 헤드 앤 숄더가 나옵니다. 역 헤드 앤 숄더가 가장 강력한 상승 반전의 신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오늘 저점 이제 깨면 안 돼. 오늘 저점 깨지 말아라. 오늘 저점을 깨지 말아라.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좀 길게 복잡하게 해드린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보면 여기까지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보면은 7월 26일 날 950포인트가 넘었었으니까 이 7월 26일을 기준으로 3개월 만에 200포인트가 내린 거예요. 3개월 만에 200포인트 하락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9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가 빠진다라는 것, 20% 이상의 하락을 3개월 만에, 이게 대단한 거죠. 완벽한 하락장에 접어들었다, 기술적으로도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하락장에 접어들였으면 하락장이 유지가 계속 되진 않아요. 하락장이 계속 유지되면 지수가 뭐 0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국가 경제가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진 않고, 하락이 어느 정도 나오다 보면 이 하락은 이제 또 다른 상승을 불러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또 다른 상승을 기다리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역 헤드 앤 숄더의 모양,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면 짝꿍댕이 패턴 쌍바닥을 한번 만들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 여기서 이제 이런 패턴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한 5번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이탈을 하다 보니까 지금 더 이상 뭐 이제 어느 시점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적어도 양봉을 만들어 준다면 750이라는 오늘 의미 있는 포인트를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죠? 해 뜨기 전에 제일 어둡단 말을 이럴 때 써야죠. 아, 돌아버리겠네요. 지금 뭘 해도 안 되는 장이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뭐 초전도를 초단타를 들어갈 거야, 정유주를 초단타 들어갈 거야, 뭘 들어갈 거야. 이게 지금 뭘 해도 안 되는 시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뭘 해도 안 되는 시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제가 거의 사인을 안 드렸어요. 그나마 뜨문뜨문 드린 사인도 추가 매수 들어가면 상승하다 밀리고 상승하다 밀리고 계속 그러죠.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정말 안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다고만 해서 가만히 있으면, 물론 지금은 저도 가만히 있고 몸을 사리는 중이지만, 몸을 사린다라는 것은 또 다른 기회를 노리면서 몸을 사리는 거지 그냥 모든 걸 포기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포기하기보다는 이제 이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지 활용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나온 뉴스가 푸틴의 심정지설이 나왔는데, 이게 원래 오전에 나왔어요. 오전에 나왔다가 야, 이게 사실이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오후에도 계속해서 이틀 전에 심정지가 왔었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심정지면 뭐 사실상 수명이 다 있는 건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뭐 안의 내부적인 정치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푸틴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건 사실이니까. 근데 여기서 그 푸틴의 건강에 이상이 오게 되면 조금 더 휴전 또는 종전이 빨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빨라지면 복구 사업 시작해야죠. 바로 시작해야 돼요. 삽 바로 떠야 돼. 이것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주, 재건 관련주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강세 흐름 보이다가도 완벽하게 이제 상한가로 말아 올린 것은 히림뿐이고,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이게 정보의 신뢰도, 그리고 중동 상황에 대한 이 악재, 이런 것들 때문에도 역시나 엮일 수밖에 없어요. 중동 상황의 악재를 좀 덜어냈었던 부분은 뭐냐면 사우디에 방문한 경제사절단입니다. 이 경제사절단과 이제 사우디의 사업을 진행하는 계약 내용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이 지정적 리스크 없이 정상적인 시장 분위기였으면 사우디에 방문한 경제사절단의 계약 내용들이 발표될 때마다 지금 종목들은 어마어마하게 올라야 되고요. 시장 자체도 상승 모드 탔어야 돼요. 지금 순전히 지금의 지수 상황은 정말 전쟁 때문에 나온 설명할 수 없는 하락입니다. 추세선을 완전히 이렇게 이탈해버린 것은, 원래는 이 지금 모습이 반대로 나와야 정상이에요. 지금 이 모습이 이 위로 반대로 나와야 됩니다. 이제 할 일은 반대로 나왔던 이 쭉 미끄러진 이 캔들들을 다 위로 다시 말아 올려야 되는 일들이 남았고, 시간적으로는 10월달은 다 갔고 이제 11월 한 달이 남았는데, 한 달이면 충분하죠. 11월 한 달 동안 충분히 말아 올릴 수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주치님 말씀하신 대로 26일날 유엔에서 대화를 한다는데, 이스라엘도 하마스도 지금 현재 이런 공방전이 계속 지속되는 건 양쪽 다 원하지 않을 거예요. 쓸데없는 소모전이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과는 조금 양상이 다르죠. 러시아는 계속 때리는 게 내부적인 정치 결속과 20세기 들어서 최초로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늘린 나라답게 영토 분쟁에 대한 명분이 있었다면, 하마스랑 이스라엘은 사실상 지금 와서는 양쪽 다 사륙전이지 명분이 사실 그렇게 있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마스가 이긴다고 뭐 땅을 주겠어?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무력 충돌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전쟁이라고 얘기를 쓰니까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 전쟁은 명분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중재해서 좀 마무리 지어주기를 양쪽 다 바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제 의견이야. 이거는 그들의 의견이 아니고 내가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유엔에서 대화를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대화 내용이 또 명분 없는 전쟁에는
대화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긴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부터 뭐 내일까지 이런 기대감으로 반등 나오다가 26일이나 7일쯤 다시 한번 시장이 밀릴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짝꿍댕이 뺐던 쌍바닥을 만들어주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대부분의 종목들은 전부 박살이 났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구상에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존재하는 곳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빠그라졌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좀 많이 심하게 빠그라진 건 맞아요. 하지만 대부분 나라 모두 하락을 한 것도 맞아. 낙폭이 큰 만큼 반등폭도 빨라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이.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건데, 이것도 우리나라 시장이 이머징 마켓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원 생산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술력으로 수출 하나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습니다. 대외적인 요소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자원이 없죠. 내수 시장이 약하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에 기대해야 되는데, 전쟁이 이렇게 발발해서 막 흔들리게 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더 좀 대외적인 여건에 취약하게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대외적인 여건이 안정되면 우리나라만큼 주식시장이 또 빠르게 올라가는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2020년에도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 얘기는 뭐냐면 회복 또한 빠를 거란 얘기예요. 지금으로서 와닿지 않겠지만. 작년에도 제가 계속 이 얘기했어요. 결국에 올해 초에 반등하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특정 테마주 아니고선 여러분 모두 다 같은 상황이에요. 모두 다 같은 상황. 이 얘기도 작년에 했던 얘기 똑같이 해드리는 건데, 지금 뭐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던,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던, 뭘 가지고 있던, 하이닉스가 최근 올라오긴 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상위 몇 종목 빼고는, 그리고 그 상위 몇 종목도 대부분은 질병 테마라든지 방산 테마, 또 초전도, 명분이 약한 종목들이죠. 얘네들 제외하고 나머지들은요, 대부분 40에서 50%씩은 많이 빠졌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30에서 40% 빠지면 지수 자체가 말이 안 되게 망가지기 때문에 방어적인 수급이 들어옵니다. 저가 메리트도 충분히 느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들은 살아있는 거지만, 반대로 이들은 지수가 상승할 때도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은 못 하잖아요. 방어적인 개념의 종목들이고, 나머지 활발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은, 뭐 예를 들면 로봇이 됐든 AI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자동차 부품이 됐든 대부분의 종목과 섹터들은 많이 내렸어요. 이들이 이제 복구가 돼야 되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뭐가 제일 빠를 것이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토픽은 역시나 뭐 지난주 100% 화요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 재건이에요. 그 재건 다음에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우크라 재건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재건을 한 다음엔 바로 사우디로 테마가 또 넘어갈 거예요. 근데 좀 연장선에서 연결이 되겠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얘기가 먼저 나오면서 우크라 재건을 끌고 갔거든요. 근데 오후 되면서 푸틴 건강 이상설 나오면서 우크라 재건 쪽이 더 상승하고, 이게 지금 시속 게임을 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 교집합을 보면 돼요. 양쪽이 겹치는 종목이 많지만 완전히 다 똑같진 않습니다. 뭐 특히 다산 네트워크스나 데모, 뭐 이런 종목들은, 유신이나 이런 종목들은 사우디 쪽과는 연결고리가 약하니까. 이 양쪽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마스터 플랜을 짜고 있는 히림 같은 경우가 대장주가 된 거고, SOI가 생각보다 주가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SOI 같은 종목도 이 교집합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을 이제 지금 현재 복구할 수 있는 종목들의 탑픽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한 다음에는, 얘네들 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우크라 재건과 사우디 관련주를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반도체를 봐야 돼요. 근데 이놈의 반도체가 겁나 무겁죠. 잘 안 가. 반도체에서 파생되는 산업들을 좀 봐야 될 겁니다. 뭐 반도체는 하드웨어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본다든가 로봇 쪽으로 본다든가. 지금 추세로 봐서는 전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뭐 추가 매수하자거나 뭐 하자거나 이렇게 얘기를 안 드리는데, 하나하나 이제 대장주였던 종목이나 진짜 옥석 가리기에서 살아남은 옥이었던 종목들은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할 겁니다. 추가 매수를 해야 될 텐데 추가 매수는 가격이 빠진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려면 빠지는 자리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하방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멘텀이 발생한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마음먹을 필요 없어요.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 못 견뎌서 여기서 시장이 한 번 더 빠진다고 못 견뎌서 던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견뎠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하락이 또 나온다고 해도 잘 견뎌주시고 이 하락 이후에 반등하는 과정을 우리는 노려보도록 합시다. 반등의 모멘텀이 발생을 분명히 할 거예요. 대량 거래가 나오는 그런 타이밍이 나올 겁니다. 반도체는 HBM을 봐야죠. HBM을 봐야 되는데 HBM에서 뭘 보느냐? 뭐 한미반도체도 있겠지만 뭐 그 알파벳 종목도 있고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 재건, 사우디, 그 다음 반도체로 연결되면서 자동차 전장까지 쭉 이렇게 한번 훑을 겁니다. 제가 보는 11월 그림인데 11월이 아니고 내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11월은 다른 테마들이 줄을 이룰 수 있는데 그렇다면 11월에 줄을 이룰 수 있는 테마들로 우리는 집중할 겁니다. 단 초전도라든지 단순한 질병 관련주들 이런 실체가 좀 없는 명분이 취약한 종목들은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저만의 방식으로 제가 선택하는 종목들로 속도가 좀 더디더라도 명분이 확실한 쪽으로 힘을 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거니까 저희 회원분들은 알아요. 많이 힘들 거야. 굉장히 힘들죠. 이게 지금 진짜 최악의 시장이에요. 특히 오늘이 역대급으로 최악이었던 게 오전에 상승 흐름 보여준 다음에 오후에 이렇게 밀어냈다라는 게 더 충격적인 거고 지금 다시 끌어올리는데 종목들은 사실 그렇게 반응이 썩 시원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모습이 한 2, 3일 정도 더 나와야 되니까 우리는 그 과정들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타이밍들, 타점들은 제가 잡아드릴 거고 오늘 우리 다 같이 공통적으로 들어간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우디 관련주인데 에너지 관련주이기도 하고 최근에 수급이 붙었죠. 오늘 원래는 상승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시장 전체적인 환경에 따라서 반대 매매 나오면서 얘도 쏟아진 건데 다시 자리 잡고 올릴 수 있습니다. 수급은 분명히 붙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제가 뭐 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 사인은 다 제가 드릴 거니까 아직 매도 사인을 못 드리는 이유는 매도할 컨디션이 없었기 때문에 매도 사인을 못 드린 겁니다. 매도 컨디션 돌아올 때까지 올라올 때까지 좀 더 이렇게 보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돌아버리겠네요. 진짜 이 시장 와 무슨 미친 시장 나 이런 시장은 매번 시장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항상 시장이 새로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날이 좋은 날인 것 같아. 왜냐면 내일 또 빠질 거니까. 최악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상승 반전을 할 구간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 구간 기다려야 되고 슬슬 다시 맞아요. 상승의 장이 오고 있다라는 또 다른 반대로 언제나 생각을 해야 돼요. 시장은 또 다른 측면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반대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쪽에는 언제나 답이 없습니다. 지금 다들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보수적이고 최악이다 아이고 이거 어쩌냐 최악의 얘기들이 나올 때일수록 가장 이제 끝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또는 우리가 행동적으로는 끝까지 한번 잘 버텨봅시다. 말로는 죽겠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죽겠네 하는 그 말에 심취돼서 지금 이제 와서 물량들을 던지고 투매하면서 나 이제 안 해 하고 던져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뇌동매매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구간에서 잘 견뎌보시고 하락 맛봤으면 상승도 맛을 봐야죠. 항상 얘기 드리지만 하락을 느껴본 사람은 상승도 당연히 느껴봐야 되는 겁니다. 자격을 갖춘 거야. 권리락을 맞은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권리락 맞았으면 이제 뭐 해야 돼? 권리락 맞은 만큼 수학해야죠. 우리는 이제 수학의 단계로 접어든다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힘든 거 알아요. 힘든 거 알고 나도 힘들고 뭐 지금 이 시장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산시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힘들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 힘든 사람들 안 힘든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혼자 스스로 너무 자괴감을 느끼거나 고민에 빠지지 마시고 같이 한번 잘 이겨내 보도록 합시다. 제 얘기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저는 그럼 오늘 방송국 다녀올 텐데, 지난주 백발백중 화요일에서 제가 우크라 재건 관련주 하면서 SY, 히림, 이런 종목, 유신까지도 얘기를 드렸거든요. VF형에서는 하는 종목이 있어요. 하는 종목이 있고 매매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회복력이 이런 종목들이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종목을 찾아요. 지금 당장 사지 못해도. 왜냐면 뭘 팔아서라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움직이는 자한테 뭔가가 옵니다. 손실을 보더라도 그 손실을 발판으로 해서 다른 수익을 또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시도하는 자세로 좀 시장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방송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장 끝날 때쯤 다시 한번 문자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들 하셨고 이렇게 장 중에는 내일 뵙도록 하죠. 자, 그럼 방송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 라이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녹화 방송은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카오 라이브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